인터넷으로 알아보시고 오신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선입견적으로 비발치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비발치 치료를 하면 빨리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어느 것이 좋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비발치 치료가 더 좋다면 사실 모든 치료가 다 비발치 치료로 가야겠죠. 근데 이제 환자분이 예를 들어 돌출 때문에 치료를 원한다. 그러면 그 환자분의 어떤 삐뚤삐뚤한 정도라든지 입이 나온 정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환자분이 원하는 거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비발치로 할 수 있다면 비발치가 좋은 치료고, 비발치로 힘들다면은 그 환자분한테는 비발치보다는 발치가 더 좋은 치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하나로 이제 발치 비발치가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환자분한테 적절한 치료가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보시고 오신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선입견적으로 비발치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비발치 치료를 하면 빨리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는 언론이나 아니면 매체들에 의해서 매도된 의견인 경우가 많고, 결국 이제 그 환자분의 적절한 치료법과 치료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준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이 보통 발치 비발치 치료를 하는 선택의 기준은, 첫 번째는 이제 치아가 삐뚤삐뚤한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입이 얼마나 나왔느냐, 치아 평균보다 3mm 이상 나오면은 발치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외에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잇몸 상태, 잇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은, 소위 말하는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발치 치료를 하면 치아 이동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발치 치료가 더 선호되고요. 그리고 또 치조골 상태도 그 앞뒤 치조골 두께가 두꺼운 경우 또는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두꺼운 경우에는 발치를 해서 뒤로 많이 당길 수 있기 때문에 발치 치료를 편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두께가 얇다면은 발치를 해서 치아를 뒤로 이동을 많이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싶어도 오히려 비발치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치아의 크기가 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발치보다도 소위 말하는 치관삭제라고 해서 옆면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는 양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거든요. 그리고 치아 크기가 큰 경우에는 치아 크기가 작은 사람보다는 이제 비발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더 이제 옵션이 많아지는 거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얼굴 크기가 뭐 크거나 작거나에 따라서 발치 비발치를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사랑니가 뭐 있는 분하고 없는 분 경우에, 사랑니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사랑니를 빼서 그 뺀 자리를 이용해서 후방부로 큰 어금니들을 뒤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속우치를 안 빼고 이제 사랑니를 빼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속우치 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아지고요. 사랑니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기존적인 그 뒷부분에 치조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운데 속우치를 빼는 경우가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환자분의 총생 정도, 삐뚤한 정도, 돌출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 양하고, 그리고 치조골 상태, 그리고 치아의 크기, 크게 이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발치 비발치를 정하고요. 그 외에 얼굴 크기나 아니면 사랑니 존재 유무 등등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교정을 안 하더라도 사랑니만 빼도 얼굴 폭경이 좀 작아지기도 하거든요. 항상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환자분 엑스레이나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랑니를 빼도 작아지듯이 작은 어금니를 빼고 교정을 하면 그 돌출입이 앞뒤에서 들어가듯이 좌우로도 좁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